25년 6월 고1 모의고사 고전시랑 현대 수필 세트야. 얘는 38에서 42번 세트였고 얘 역시 시 먼저 해설하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 첫 번째 시 청춘 과부가 라고 되어 있는데 얘들아 해석이 생각보다 많이 쉬워. 그래서 할 수 있거든. 어려워하지 말고 같이 좀 해볼 건데 일단 제목이 청춘 과부가잖아. 청춘인데 과부가 된 여자의 노래인 거야. 그래서 슬프겠지. 자기가 외롭고 슬픈 마음을 노래한 시라고 생각하면 돼. 얘도 정리를 좀 해줄게. 화자가 있어. 화자가 과부가 된 거잖아. 그래서 누구를 그리워하냐면 대상을 그리워해. 대상이 여기서 낭군이라고 나오거든. 낭군, 즉 자신의 임이야. 그래서 화자가 대상을 향해서 어떤 감정을 갖는지가 중요한데 얘가 왜 과부가 됐냐면 사별해서 그래. 낭군 돌아가신 거야. 사별한 낭군에 대한 일단 그리움. 너무 그리워. 그리고 자기가 낭군을 못 보는 것에 대한 어떤 안타까움도 있어. 그리고 슬퍼. 요 감정이 지배적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립고 안타깝고 슬프고. 알겠지? 이 자신의 슬픔을 어떤 방식으로 표현했는지 이 시에서는 이 표현법이 중요하다고 보면 돼. 왜냐면 요 그립고 안타깝고 슬프다라는 정서는 너무나도 잘 뽑아낼 수가 있어서 어떤 식으로 표현을 했는지 이걸 좀 잘 주목해 볼게. 일단 화자는 자기 자신이 지금 혼자잖아. 짝이 없잖아. 자기는 지금 그 사별을 했으니까. 그런데 나는 짝이 없는데 짝이 있는 대상들이 있어. 그러니까 내가 이별을 하고 이렇게 걸어갔을 때 저 반대편에서 걸어오는 커플만 봐도 너무 슬픈 이제 그런 느낌인 거거든. 그래서 짝이 있는 대상들을 열거해줘. 그리고 우리는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이 화자의 정서를 더 이렇게 화자의 그 슬픈 정서를 더 심화시켜주는 대상이기 때문에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하거든. 이 말이 조금 어렵나? 일단 조금 써볼게. 화자의 정서를 간접적으로 환기하는 모든 대상이야. 환기. 그러니까 좀 떠오르게 한다라는 거지. 간접적으로 환기시키는 여러 가지 대상들을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하는데 이 대조가 됨으로 인해서 화자의 외로움이 더 고조된다. 요걸 알면 돼. 그래서 여기서 짝이 있는 애들이 화자랑 대조되고 있구나. 여러 개 있거든. 동그라미 치고 얘를 세모 쳐서 이따 표시를 해줄 거야. 그거 좀 알면 되고 그리고 화자가 임과 못 만난다라는 어떤 단절감을 느끼는 그런 시어가 있어. 그 시어가 뭐냐면 약수라고 나오거든. 약수. 그 다음 한 가지 더 만리장성. 요거는 이따가 시를 읽어보면 맥락 속에서 알 수가 있는데 얘들아 이 약수는 중국 고사 속에 나오는 물인데 이 약수는 그 어느 것도 물에 뜨지가 않는데 그래서 옛날 중국 고사 속에 나오니까 뭐 옛날에 뭐 비행기도 없잖아. 그냥 배 타고 물을 건너야 되는데 배가 뜰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약수를 사이에 두고 양옆에 사람이 있으면 절대 못 만나. 그래서 중국 고사 속에 나오는 물로 장애물이라고 해석하면 거의 다 맞을 거야. 알겠지? 그래서 님과 나 사이에 약수가 있어. 그럼 임과 나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는 거야. 만리장성은 알지? 그 중국에 있는 것. 임과 나의 거리가 만리장성 같다 이렇게 하면 장애물 이렇게 여기면 되는 거야. 그래서 요거는 이따 맥락상 다시 볼 거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냐면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해. 요것도 중요하거든.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한 부분 이따 찾아볼 거고 그 다음에 5번째 그 외에 나오는 어떤 표현법들 요거는 읽으면서 찾을 건데 열거되어 있는 거 여러 개 있고 고전시가니까 뭐 반복 같은 것도 당연히 있을 것이며 설이 당연히 있겠지. 비유적 표현 찾을 거고 그 다음 문장 구조 같은 거 대꾸 다 찾을 거야. 요런 것들은 읽으면서 보면 될 것 같아.
자, 됐어. 내가 잡아줄 수 있는 틀은 요렇게야. 그러면 시 볼게. 천지 인간 만물 중 무상할 손 인의 사정. 천지 인간과 모든 만물 중에 무상한 것은 내 사정이 가장 무상하다. 무상하다가 뭐냐면 삶의 무상함을 얘기하는 거거든. 삶의 무상함. 그러니까 무상하다라는 게 허무하다지. 그럼 화자가 삶의 무상함을 느끼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 내 사정을 들으면 정말 다들 삶의 무상함을 느낄 거야. 내가 가장 무상한 것 같아. 내가 너무 가장 좀 이렇게 안타깝고 좀 허무한 인생인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 볼까? 못할러라 못할러라 빈집 살림 못할러라. 얼것으나 검었으나 부부밖에 또 있는가. 일단 뭐라고 하냐면 자기 지금 빈집 살림 하고 있대. 그러니까 자기 외롭게 있다라는 거야.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얘가 지금 홀로 사는 처지구나. 남편이 없는 거야. 홀로 사는 처지를 빈집 살림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얼것으나 검었으나 라는 것이 이 얼다라는 게 약간 이렇게 얼굴에 이렇게 자국 같은 거 얘기하는 거거든? 곰보 같은 거 들어봤나? 몰라도 상관없고 얼굴에 이렇게 푹 패인 자국 이런 거야. 그래서 얼굴에 푹 패인 자국이 있든 검든 간에 부부밖에 또 있는가? 부부밖에 없지 않느냐 하면서 여기는 설이야. 물어보는 게 아니라 부부가 최고야. 부부가 함께하는 게 최고야 라는 의미야. 그 다음 볼게. 이렇게 세 줄 묶을 거야. 견우직 여성도 둘이 서로 마주 섰고, 용천검 태아검도 둘이 서로 짝이 되고, 날짐승과 길버러지, 그러니까 날짐승은 새야 얘들아. 날아다니는 짐승과 길벌레들이야. 길에 있는 벌레들도 다 각각 짝이 있건만, 이게 여기야. 짝이 있는 친구들. 견우직 여성 짝이 있고, 용천검 태아검 짝이 있고, 날짐승 길버러지도 다 짝이 있어. 그런데 누구만 짝이 없어? 나는 지금 혼자거든. 화자는 짝이 없어. 이게 화자의 홀로 있는 처지를 대조시켜줘서 화자의 홀로 있는 처지와 짝이 있는 친구가 서로 대조돼서 화자의 외로움이 더욱더 심화되는 거지. 요거 2번 알려준 거야. 요거 2번 알려준 거고, 여기 열거지 얘들아. 열거. 견우직 여성, 용천검 태아검, 날짐승 길버러지 이렇게. 그리고 여기 보면 뭐뭐도 둘이 서로 뭐뭐고 요런 게 뭐야? 문장 구조 똑같네. 대꾸 이런 거 찾으면 되고, 어쨌든 얘네는 다 짝이 있어. 그런데 전생, 차생, 전생은 이전 생에, 차생은 이번 생에 무슨 죄로 우리 둘이 부부가 됐었대. 검은 머리 백발되고 희던 몸이 황금되고 자손이 많고 영화를 누리며 백년해로 살자 했더니, 이게 이제 부부 돼서 맺었던 약속이야. 보통 이제 부부가 돼서 살기 시작하면은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잘 먹고 잘 살아보자 이렇게 약속을 하잖아. 그래서 요 부분 여기 사실 다 이렇게 밑줄 쳐도 되거든. 이것은 뭐냐면은 과거에 했던 약속, 그러니까 화자의 소망이었던 거야. 늙어 죽을 때까지 같이 살고자 했는데, 요 행은 대꾸인 거 보여? 대꾸? 뭐뭐가 되고 그러니까 되고가 같은 거야. 문장 성분이 같은 거야. 정확히 얘기하면 문장 구조가 같은 거야. 어쨌든 그랬는데 하느님도 무정하고 가운이 불행하여 조물이 시기하고 귀신조차 사정없다. 무언가 얘기가 잘 안 됐네. 이 소망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야. 잘 볼게. 하느님 무정해. 가운 집안의 운수가 불행해. 조물주가 시기했어. 귀신도 내 사정을 안 봐줘. 해서 자기가 이런 것들 때문에 혼자가 됐다라고 얘가 지금 그냥 생각하는 거야. 임과 사별하게 된 요인들을 자기가 생각해 본 거지. 임과 사별하게 된 어떤 요인, 그러니까 원인. 뭐 탓을 주로 하고 있는 거야? 하늘도 무정해, 운수가 불행해, 조물이 시기하다라는 것도 어떤 운명 탓이라고 하는 거거든. 운명, 귀신, 주로 이제 어떤 운명 탓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알겠지? 주로 이제 이 요인은 운명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운명. 사람이 뭐 죽는 게 이제 운명이다 이런 생각인 거지. 그리고 임과 사별한 요인들을 열거하고 있는 거 보이지?
어쨌든 이래서 말 잘하고 인물 좋고 활 잘 쏘고 키 훨씬 큰 다정한 우리 낭군. 아, 낭군이 이랬던 사람이래. 우리 낭군, 사랑하던 우리 낭군. 이게 이제 임이야. 무슨 나이 그리 많아 청산의 외로운 혼이 된단 말인가? 청산의 외로운 혼, 죽은 임을 얘기하는 거야. 죽었으니까. 그래서 아니 나이가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외로운 혼이 되었단 말인가? 임의 죽음에 대해서 한탄하는 거지. 어린데 왜 벌써 그렇게 저 세상으로 갔느냐. 삼생연분이 아니런가? 사주팔자가 그러한가? 삼생의 연분이 아니었던가? 아니면 나의 사주팔자가 그러하였는가? 하면서 이것도 어떤 운명에 대한 한탄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이미 부부 되었으면 죽지 말고 살았거나 그리 죽자 할 작시면 만나지나 말았거나. 두 줄 묶을게. 너랑 나랑 이미 부부가 됐잖아? 아이 그럼 살아있어야지. 아이 그러면 그렇게 빨리 죽을 것 같으면 나랑 만나지 말았어야지. 나 과부됐잖아. 슬프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럼 이 부분은 뭐냐면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러니까 자기의 삶에 대한 한탄이 되는 거야. 보이니? 그러니까 자신의 처지, 자기가 지금 과부가 된 자신의 처지에 대한 한탄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가 지금 표시를 해줬는데 문장 구조 같은 거 보여? 뭐뭐면 뭐뭐면 뭐뭐거나 뭐뭐거나. 알겠지? 이렇게 문장 구조 같은 것. 여기는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는 거고 아까 전에 이 부분 무슨 나이가 그리 많아 외로운 혼이 된단 말인가 라는 건 임 자체의, 그러니까 임의 죽음 자체에 대한 한탄인 거야. 좀 다르지? 부질없는 인내심사 어느 누가 위로하리? 위로할 수 있다 없다? 없다야 얘들아. 여기 서리법이지? 나의 마음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심회로다 심회로다 바다같이 깊은 수심 태산같이 높은 심에 상사로다 상사로다. 이렇게 묶어봐. 심회라는 게 이게 회가 품을 회자여서 마음에 품은 생각이거든. 그래서 마음에 품은 생각이 많다. 마음속 어떤 생각이 너무 많다라는 거야. 그래서 바다같이 깊은 수심. 수심? 근심이지? 근심이 뭐처럼 깊다? 바다처럼 깊다라고 비유해 준 거고, 태산같이 높은 심회. 이것도 비유네. 나의 마음속 생각은 뭐처럼 높아? 태산처럼. 그러니까 생각이 너무 많아.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상사병 들어봤어? 이거 그리움이야. 그리움. 그래서 지금 자기 마음에 근심과 그리움이 가득하다라고 자신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지. 반복하는 거 보이지? 심해로다 심해로다 상사로다 상사로다. 반복과 비유를 통해서 자신의 근심과 그리움의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 그러니까 너무너무 얘는 지금 슬픈 상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넘어가 볼까? 상사하던 우리 낭군 어이 그리 못 오는가? 병들어 누워 인간사 끊어졌으니 못 오는가? 약수 삼천리가 둘러져 있어 못 오는가? 만리장성이 가려서 못 오는가? 여기다 묶을게. 그리운 우리 낭군 왜 못 오나? 병들어 누워서 인간사가 끊어졌으니 못 오나? 죽어서 못 오나? 사실은 죽어서 못 오는 거지. 약수 삼천리가 둘러져 있어 못 오는가? 요거 우리 아까 했던 거야. 이게 화자와 임 사이에 단절감을 강조하는 거야. 약수 삼천리, 그러니까 물이라 그랬지. 그 물이 삼천리가 둘러져 있어서 못 오나? 아니면 너와 나 사이가 만리장성이 가려져서 못 오나? 하면서 화자와 임 사이에 단절감을 강조하는 표현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죽어서 못 오는데 그냥 슬프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얘들아. 알겠지? 뭐 얘가 뭘 몰라서 그러는 건 아니고. 그리고 여기 못 오는가 못 오는가 식구 계속 반복하고 있지. 됐니? 그래서 이제 못 오는 임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내는 거야. 안타까움. 너무 슬퍼서 계속 이런다고 생각하면 돼. 중간 생략이 되고 동쪽 당에
동쪽 당이 아니라 동쪽 창문에 돋은 달이 서쪽 창으로 지거든 오시려나. 그러니까 달이 동쪽으로 돋았는데 서쪽으로 지면은 과연 오실까? 하고 그냥 못 오겠지만 희망을 그냥 걸어보는 거야. 슬프니까 계속 이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하면 돼. 그 다음 볼게. 병풍에 그린 황개. 얘들아, 병풍 뭔 줄 알지? 병풍 이렇게 쳐놓는 거, 벽에 쳐놓는 거. 거기에 요 개가 그 닭개자야. 얘 누런 닭이거든? 병풍에 그려놓은 누런 닭이, 그러니까 이건 그림이야. 새벽쯤에, 새벽이 돼서 날새라고 꼬꼬하고 울거든? 오실 수 있을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다. 너희 이거 가능해? 병풍에 그려져 있는 닭이 울 수 있어? 못 울지. 그치? 또 한번 읽어볼게. 금강산 상상봉이 평지돼서 물밀어 배 둥둥 뜨거든 오시려나 이랬거든. 금강산 있잖아. 금강산. 금강산처럼 높은 상상봉은 꼭대기거든. 그게 평지가 돼서 거기에 물이 밀려서 배가 뜬대. 그러니까 금강산이 평지가 돼서 물이 거기에 뜨면, 물이 돼가지고 배가 뜨면 오시려나. 얘들아, 요 두 부분 있잖아. 여기가 아까 내가 정리할 때 해줬던 부분이야.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한 거야. 가정한 거지. 말이 안 되잖아, 그치? 불가능한 상황을 가정하여서 과연 그렇게 되면, 이런 불가능한 일이 일어나면 우리 님이 오실까? 하고 그냥 말해보는 거야. 왜 이렇게 말할까? 슬퍼서. 못 오는 거 알아. 알지만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슬픔과 안타까움을 강조하고 있다. 그럼 얘는 이렇게 불가능한 상황이 일어나야지 오는 거니까 결국엔 이건 안 일어날 일이잖아. 이 불가능한 상황 자체는 안 일어날 일이니까 아는 거야. 이미 오지 못한다는 걸 알아. 이미 돌아오지 못한다는 거, 죽었으니까. 돌아오지 못한다는 것 인식하고 있어. 진짜 희망을 품고 있다. 이렇게 하면 우리 시를 잘못 이해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한 까닭. 이미 돌아오지 않는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라고 봐주면 돼. 이 두 줄이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한 것이다 라고 꼭 알아두고. 계속 볼게. 어이 그리 못 오는가? 무슨 일로 못 오는가? 가슴 속에 불이 나서 풀과 나무가 다 타간다. 얘들아, 가슴 속에 불이 났대. 불, 이거 진짜 불이야? 아니지. 우리 왜 마음이 너무너무 안 좋을 때 이 마음이 막 미치겠는 그런 마음 있잖아. 알고 있지? 어떤 마음인지. 미칠 것 같은 마음. 어떤 안타까운 마음을 불에 비유한 거야. 가슴 속에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이 일어나서 풀과 나무가 다 타간다. 가슴이 타고 있다라는 거야. 그 가슴이 애가 탄다. 이걸 이렇게 비유적으로 드러냈다고 보면 되겠지. 계속 볼게. 슬프니까 눈물이 흘러. 눈물이 비가 돼서, 눈물을 뭐에 비유했어? 비에 비유한 거야. 비가 돼서 붙은 불, 아까 전에 요 안타까운 마음, 붙은 불을 끄련마는, 눈물을 흘려서 자신의 이 어떤 활활 타는 애타는 마음을 좀 이렇게 가라앉혀 보겠지만, 한숨이 바람되어, 한숨을 또 뭐에 비유했어? 바람에 비유한 거야. 한숨이 바람돼서 그 바람이 점점 불어. 그러니까 이번에 한숨을 쉬는 거야. 너무 슬프니까 한숨이 바람돼서 점점 불어서 구곡간장의 썩은 물이 눈으로 솟아날째. 구곡간장이라는 말은, 이건 비유적 표현인데, 그 시름이 쌓인 마음을 보통 이렇게 얘기해. 시름이 쌓여있는, 시름이 많은 마음을 구곡간장 이렇게 얘기하거든. 그 구곡간장의 썩은 물이, 마음속에 어떤 애타는 마음이 눈으로 솟아날째. 눈물 얘기하는 거지. 눈물이 흐를 때, 얘는 결국에 눈물이 흐른다는 얘기야. 안타까운 마음이 다시 눈물로 흐를 때 9년지수 되었구나, 한강지수 되었구나. 얘들아, 9년은 이게 숫자 9거든? 9년 동안의 물이라고 해서 요거 9년 동안 내리는 홍수야, 홍수가 되었대.
그 다음에 한강지수는 한강의 물이 되었구나. 너네 그럼 눈물이 9년 동안 내릴 수 있는 홍수가 되고 한강이 되었다라는 말은 일종의 과장인 거 알겠지? 아무리 눈물을 많이 흘려도 이 정도의 물은 될 수 없잖아. 근데 그 정도로 눈물이 많이 흐른다라는 과장의 표현인 거야. 그리고 요거 구나 이런 거는 우리 영탄이라고 배운 적 있었어. 구나는 감탄형 종결어미이기 때문이야. 그리고 여기 불, 비, 바람 이런 거 있잖아. 내가 지금 방금 이렇게 동그라미 쳐준 것들은 다 비유적 표현이야. 알 수 있겠어? 그래서 여기서 지금 마지막에서 말하고자 하는 건 자기가 너무 가슴이 애가 타서 눈물을 흘리고 내 눈물이 너무너무너무 많아서 홍수와 한강처럼 흘러 라고 얘기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 괜찮니? 나시 볼게. 나는 시조거든. 시조? 사설 시조야. 얘도 어떤 슬픔 마음을 드러내고 있는 시조인데 얘도 간단히 정리를 좀 해주면은 얘도 임에 대한 그리움이야. 임에 대한 그리움과 한탄을 드러낸 시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리고 얘도 열거가 있어. 그리고 반복 있고, 열거, 반복, 그 다음에 점층이 있거든. 점층 있다가 체크해 줄게. 그리고 얘 역시 객관적 상관물이 있어. 이걸 다 한번 찾아보자. 한번 보자. 갈까보다 말까보다 임을 따라 아니 갈 수 없네. 자, 요거 이렇게 끊어야 되거든. 갈까 말까 여기서 일단 끊어야 돼. 얘들아 여기 봐봐. 갈까 말까 이거는 지금 내적 갈등이야. 망설이는 거야. 망설임. 알았지? 갈까 말까 망설이다가 결론, 임을 따라 안 갈 수 없네. 간다는 거야 안 간다는 거야? 가겠다는 거지. 아니 갈 수 없네 이렇게 돼 있으면 얘들아 요거 이중부정이잖아. 이중부정은 긍정이야. 그래서 이것 그냥 없애버리고 해석하면 돼. 간다는 거야. 그래서 임을 따라서 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어. 내적 갈등의 망설임의 결과 가겠어. 갈까 말까 망설였는데 결국에 가겠다라고 결론 내린 거야. 어떻게 갈 건지 봐봐. 여기 봐. 오늘 가고 내일 가고 모레 가고 글피 가고. 오늘 내일 모레 글피까지 다 갈 거야. 하루 이틀 사흘 나흘 곱잡아 여드레. 곱잡아라는 건 곱절로 세마여야. 그러니까 하루 이틀 사흘 나흘 그 다음에 여드레 8일까지. 그 다음에 이거는 없애고 80리를 다 못 갈지라도 임을 따라서 아니 갈 수 없네. 80리를 다 못 갈지라도 해서 대가로 닫고 결국에 임을 따라 아니 갈 수 없네 까지 한번 보자. 여기까지 끊을 거야. 결국에 요 노란색 친 부분은 임을 따라 가겠어 라는 말인 건 알겠지? 요거 어디랑 똑같아? 여기랑 똑같지. 임을 따라 아니 갈 수 없네 요거랑 똑같네. 그래서 지금 식구를 반복하고 있어.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가겠다. 근데 앞에 부분이 좀 중요해. 뭐라고 했냐면 자기가 하루 이틀 사흘 나흘 해서 여드레 8일까지 가더라도 안 갈 수 없고 80리를 다 못 갈지라도 80리나 되는 거리를 다 못 갈지라도 80리를 계속 쫓아가보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거거든. 그랬을 때 이 80리라는 이 거리는 이미 간 거리야. 그러니까 이미 가는 거리니까 그 거리를 쫓아가겠다는 거야. 그럼 80리라도 가겠다라는 거니까 이건 화자 입장에서 화자가 감내해야 할, 그러니까 감당해야 할 고난이야. 80리 멀거든. 화자가 감당해야 할 거리이기 때문에 화자에게 이것은 일종의 힘든 고난이라고 볼 수 있는 거야. 그럴지라도 가겠다 라고 얘기하는 것. 그리고 앞에 부분은 열거인 거 보이지?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오늘 내일 모레 글피 이렇게.
그러니까 이미 며칠을 가든 어디까지 가든 갈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봐. 오늘, 내일, 모레, 글피,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이런 게 다 점층이야. 점점 커지잖아. 그래서 여기 점층이 있다 그랬지? 여기에 있다고 보면 돼. 여기까지 됐어. 자, 그 다음 볼게. 천가지 만가지 창, 칼, 도끼까지 닥친다 할지라도 임을 따라 아니 갈 수 없네. 여기에서 또 끊어야겠지. 한 번 더 나왔지? 임을 따라 안 갈 수가 없어. 어떨지라도 나에게 천가지 만가지 창, 칼, 도끼가 닥쳐도, 내 앞에 창과 칼과 도끼가 있어도 안 갈 수가 없어. 이거 실현인 거 알겠지? 일종의 비유적 표현이지. 실현이 닥쳐도 안 갈 수가 없어. 해서 요거 실현인 거고 열거해 준 거. 괜찮아? 그 다음 볼게. 나무라도 은행나무는 음양을 분하여 마주 섰고, 돌이라도 망부석은 암수를 따라서 마주 섰는데, 자, 여기도 끊어서 볼게. 은행나무, 나무 중에서 은행나무는 음양이라는 말 알아? 음양의 조화 이런 거 들어봤어? 이거 남자 여자 얘기하는 거거든. 그래서 음양을 분하여, 그러니까 남녀를 나누어서 마주 서 있대. 은행나무도 남자 여자가 같이 마주보고 서 있어. 돌이라도 망부석도 암수를 따라서, 여자 남자를 따라서 마주 서 있대. 그러니까 은행나무랑 망부석은 지금 암수가 같이 있다고. 그런데 이내 팔자는 왜 그리 주책 없어? 간 곳마다 있어야 할 임 없어. 나 못 살겠네. 누구랑 대조시키는 거야? 화자랑. 나는 지금 임이 없단 말이야. 나는 지금 임이 없어. 가는 곳마다 임이 없어. 그런데 은행나무랑 아까 누구? 망부석. 은행나무랑 망부석도 남녀 함께 있다라는 거지. 그럼 이것도 뭐니? 대조되지. 대비. 화자랑 대비되는 객관적 상관물인 거야. 아까 내가 3번에 써준 이 객관적 상관물이 화자랑 대비된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지금 얘는 암수가 같이 있는 거지. 암수가 같이 있어. 그런데 화자는 홀로 있어. 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화자의 상실감, 화자의 슬픔이 극대화되겠지. 아까 그 가시랑 되게 비슷한 거야. 밑에 조금 더 정리해보면, 이내 팔자는 왜 그리 주책 없어. 팔자가 좋지 않아. 보통 이러면 항상 그냥 운명론적 태도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임이 없어서 정말 나 못 살겠네 하고 한탄하고 있는 시라고 볼 수가 있겠지. 어떤 시인지 알겠어? 우리 그러면 열거 반복 해줬고, 내가 반복도 잡아줬나? 반복 19반복도 있었고 시어 반복들도 되게 많으니까 찾아보면 돼. 나시까지 괜찮니? 그 다음 달을 볼게. 현대수필, 신연복, 당신이 나무를 더 사랑하는 까닭. 이거 현대수필이어서 내용 파악만 좀 잘하면 되고 비교적 좀 짧게 나왔거든. 내용 위주로 좀 볼게. 봐봐. 수필이야. 글쓴이가 나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글쓴이 신영복이라는 분이 이 글 쓴 사람이고, 이 속에서 나가 신영복. 알겠지? 오늘은 당신이 가르쳐준 태백산맥 속의 소광리 소나무 숲에서 이 엽서를 띄웁니다. 근데 약간 특이해. 당신이라고 나오는데 이거 그냥 편직을 형식으로 썼다고 생각하면 돼. 이 당신은 독자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우리 같은 사람들. 알겠지? 일단 글쓴이가 어디에 있냐면 소광리 소나무 숲에 있다. 요거는 하나 정확히 짚고 가야 돼. 글쓴이 지금 소나무 숲에 있어. 자기가 소나무 숲에 왔다 이거야. 아침 햇살에 빛나는 소나무 숲에 들어서니 당신이 사람보다 나무를 더 사랑하는 까닭을 알 것 같습니다. 여기서 나무는 소나무겠지. 소나무를 더 사랑하는 까닭을 알 것만 같아. 200년, 300년, 더러는 500년의 풍상을 겪은, 풍상 알지? 바람과 설이잖아? 바람과 설이니까 우리 이거 보통 뭐라고 해석하지? 고난. 몇백 년의 고난을 겪은 소나무들이 골짜기에 가득합니다.
그 긴 세월을 온전히 바위 위에서 버티어온 것에 이르러서는 차라리 경이였습니다. 얘가 지금 이 글쓴이가 소나무를 보고 어떤 감정을 느꼈냐면 와, 그 몇백 년의 세월을 온전히 바위 위에서 버텨왔다니 그걸 보고 경이감을 느꼈대. 경이감. 그러면 당신이 이 소나무를 사람보다 더 사랑하는 까닭에서 요거 이렇게 연결시켜줘도 되겠지? 온전히 몇백 년을 잘 버텨서, 즉 생명력을 얘기하는 거지. 몇백 년 동안 살았다라는 어떤 생명력이 나에게 경이로움을 줬다. 그 다음 보자. 바쁘게 뛰어다니는 우리들과는 달리, 바쁘게 뛰어다니는 사람들, 현대인들과는 달리 오직 신발 한 켤레의 토지에 서서, 이게 누군데? 소나무들. 인간은 얘들아 한 공간에 그냥 가만히 있지 않잖아.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왔다 갔다 바쁘게 뛰어다니는데 소나무들은 그냥 오직 신발 한 켤레 정도의 공간, 토지 위에 딱 서서 이처럼 우람할 수 있다는 것이 충격이고 경이었습니다. 여기저기 다니지도 않는데 이렇게 크고 우람하다니 하면서 지금 대조시키는 거 보여? 이 한 켤레 토지 위에 서 있는 소나무들이랑 누구를 대조시켰어? 우리들. 우리들은 어떻게 다니는데? 바쁘게 여기저기 다닌다.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잖아. 그래서 기본적으로 인간과 소나무를 대조시키고 있어. 생각하면 소나무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소비하면서도 누가? 인간이. 무엇 하나 변변히 이루어내지 못하고 있는 나에게 훨씬 많은 걸 소비하잖아. 얘들아 맞지? 우리가 살아서 숨 쉬는 것 자체가 소비의 연속인 거 알겠어? 아니 뭐 산소를 소비하는 것도 그렇지만 그냥 뭐 우리 입고 있는 옷도 소비인 거고 아침에 머리 감는데 뭐 샴푸 쓰고 오만 것들을 다 소비하면서 사는 거잖아. 그래서 많은 것들을 소비하면서도 딱히 이루어낸 건 없다. 인간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런 나에게 소광리의 소나무 숲은 마치 회초리를 들고 기다리는 엄한 스승 같았습니다. 나에게 무언가를 일깨워주는 것만 같았다 라고 얘기하고 있네. 엄한 스승 같았다. 직유지 비유적 표현. 엄한 스승의 원관념은 소광리의 소나무 숲이 되는 거 알겠어? 요게 원관념이고 요게 보조관념인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이거야. 얘가 왜 소나무 숲이 엄한 스승 같았다 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의 삶을, 그러니까 인간의 삶을, 글쓴이의 삶을 반성하게 만들어서 그래. 글쓴이의 삶을 반성하게 만든 곳이 소광리의 소나무 숲, 그 속에 있는 소나무들이야. 두 번째 문단 볼게. 어젯밤 별 한 개 쳐다볼 때마다 100원씩 내라던 당신의 말이 생각납니다. 그 정도로 가치가 있다라는 거야. 오늘은 소나무 한 그루 만져볼 때마다 돈을 내야겠지요. 그렇게 가치가 있다라는 거지. 별이랑 소나무는 어떤 대상인 거야? 이 화자가, 글쓴이가, 화자 말고 글쓴이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 글쓴이뿐만 아니긴 하거든. 당신, 그러니까 우리 독자, 우리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거든. 가치 있고 소중하게 여기는 대상. 그러니까 별 한 번 볼 때마다 돈 내. 야, 소중하니까 돈 내. 소나무 만질 때마다 돈 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지. 사실 서울에서는 그보다 못한 거, 그는 뭐야? 그 방금 별이랑 소나무, 그거보다 못한 것을 그보다 비싼 값을 치르며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언젠가, 얘들아 여긴 그냥 이렇게 좀 끊어줘봐. 다른 얘기해줘. 언젠가 경복궁 복원공사 현장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하면서 자기가 이곳에 갔던 것을 회상하는 거야. 일제가 파괴하고 변형시킨 조선 정궁의 기본 궁제, 그러니까 어떤 궁궐의 모습을 되찾는 일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경복궁을 복원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었어, 과거에는. 이건 여기까지는 과거야. 그러나 막상 오늘 이곳 소광리 소나무 숲에 와서는 그러한 생각을 반성하게 됩니다. 그러한 생각이 뭔데? 요거야 얘들아. 조선 정궁의 기본 궁제를 되찾아야 된다, 복원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반성하게 됐대. 그러니까 경복궁
복원을 하는 것이 너무 당연하다라는 생각이 반성하게 됐다라는 거야. 이게 지금 현재 생각이야. 과거랑 현재가 지금 생각이 달라진 거 보이지? 이유가 있어. 경복궁 복원에 소요되는 나무가 원목으로 200만 재, 11톤 트럭으로 500대라는 엄청난 양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인 줄 알겠어? 경복궁을 복원하려면 11톤 트럭 500대의 소나무를 실어야 된다라는 거야. 너무 많은 양인 거야. 이해됐지? 소나무가 없어져 가고 있는 지금에 와서도 기어이 소나무로 복원한다는 것이 무리한 고집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반성하게 된 거야. 소나무가 없어져 가는데 소나무를 그렇게 많이 소비해야 되냐, 그것에 대해서 비판적 시각을 갖는 거지. 오늘 와서 여기서 소나무를 보니까 굳이 소나무를 그렇게 다 베서 써야 돼?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야. 수많은 소나무들이 베어져 눕혀진 광경이라니 감히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이를테면 고난에 찬 몇백만 년의 세월을 잘라내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해서 소나무 복원이 아니지. 경복궁 복원, 경복궁을 복원하는 것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보여줬어. 그리고 이제 중약이 되고 마지막 문단은 아니구나. 3문단이야. 나는 문득 당신이 진정 사랑하는 것이 소나무가 아니라 소나무 같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메마른 땅을 지키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얘들아, 그럼 소나무 같은 사람은 뭐야? 메마른 땅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야. 요게 요런 의미야. 요렇게 연결시켜주면 돼. 문득 지금쯤 서울 거리의 자동차 속에 앉아있을 당신을 생각했습니다. 문명 속에 있을 사람들을 생각했대. 그리고 외딴 섬에 갇혀 목말라 하는 남산의 소나무들을 생각했습니다. 남산 서울에 있잖아. 그러니까 문명 속에 있는 소나무인 거야. 문명에 고립되어서, 그러니까 신의 한복판에서 소나무들이 있으니까 얘네들이 잘 살아가지 못하는 존재인 거거든. 생존의 위협을 받는 소나무들. 문명에 고립되어서 생존의 위험을 받고 있는 소나무들을 생각했습니다. 이걸 조금 확장시키면 생존의 위협을 받는 모든 자연들이라고 생각하면 돼. 문명에 의해서. 알겠지? 남산의 소나무가 이제는 더 이상 살아남기를 포기하고 자손들이나 기르겠다는 체념으로 무수한 솔방울을 달고 있다는 당신의 이야기는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얘들아, 근데 이거 좀 잘 봐야 되는 게, 소나무가 자기는 살아남기를 포기하고 자기는 이제 죽어가면서 그래도 자손은 포기할 수 없어 해서 솔방울을 달고 있는 거야. 그럼 이 솔방울은 소나무의 생명력이라고 봐도 되지 않을까? 그치? 왜냐면 솔방울로 인해서 다시 소나무가 생길 수 있는 거니까 이 솔방울의 의미는 긍정적이야. 생명의 싹 이래도 되고, 희망과 의지 이래도 되는 거야. 더구나 그 솔방울들이 싹을 키울 땅마저 황폐해버렸다는 사실이 우리를 더욱 암담하게 합니다. 소나무는 어떻게든 이 솔방울을 달고 자손이라도 키우려고 하거든. 근데 문제는 이 솔방울들이 싹을 키울 땅이 엄청 황폐해져 있다라는 것은 현대 문명이 엄청나게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다라는 거야. 아니지, 나 또 잘못 얘기했다. 현대 문명이 생존의 위협을 받으면 안 되고, 미안해. 자꾸 다른 좀 이상한 얘기를 하는데, 다시 할게. 정신을 좀 차려볼게. 현대 문명으로 인해서 어떤 우리 이 자연이 폐해를 입고 있는 거지. 그냥 폐해라고만 적을까? 현대 문명으로 인한 폐해. 알겠지?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절망감을 준다는 거야. 됐지? 그러나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이 아카시아와 화렵수의 침습. 소나무가 없어지고 아카시아나 화렵수가 자꾸 생긴다는 거지. 그래서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척박한 땅을 겨우겨우 가꾸어 놓으면 이내 다른 경쟁수들이 쳐들어와. 얘들아, 수는 나무 숫자야.
수목원 할 때 수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여기 아카시아랑 화렵수가 경쟁 수들인 거지. 이것들이 쳐들어와서 소나무를 몰아낸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 경쟁 수들하고 소나무는 지금 대비되는 거 알겠지? 그러면서 얘가 뭐라고 하냐면 무한 경쟁의 비정한 논리가 뻗어오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 무한 경쟁하는 어떤 비정한 논리가 인간 세계에만 있는 게 아니라 자연계에서도 이런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지. 자연계에서도 무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다. 인간계처럼, 인간사처럼. 이런 현실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는 거야. 왜냐면 지금 소나무도 여기 다른 나무들에게 밀려서 땅을 빼앗길 위기니까. 알겠지? 마지막 문단. 나는 마치 꾸중 듣고 집 나오는 아이처럼 산을 나왔습니다. 얘들아 여기 볼래? 여기 지금 꾸중 듣고 집을 나오는 아이, 이 글쓴이지. 나를 꾸중 듣고 집 나오는 아이에 지금 비유하고 있는 거야. 왜 이렇게 비유했냐면 이 소나무 숲에서 너무 많은 생각을 하게 됐거든. 그래서 어떤 인간의 삶에 대해서, 글쓴이의 삶에 대해서 반성을 하게 됐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꾸중 듣고 나오는 사람처럼 산을 나왔다. 그 다음 솔방울 한 개를 주워들고 내려오면서 생각하였습니다. 솔방울의 의미가 뭐였어? 아까 얘기했지? 희망, 의지, 생명의 싹. 중요해. 거인에게 잡아먹힌 소년이 솔방울을 손에 쥐고 있었기 때문에 소생했다는 신화를 생각하였습니다. 그럼 이 솔방울 때문에 살아난 거잖아. 그러니까 어떤 생명력과 희망을 얘기하는 거야. 생명력과 희망. 당신이 나무를 사랑한다면 솔방울도 사랑해야 합니다. 무수한 솔방울들의 저력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면서 여기 마지막에 밑줄 쳐볼래? 무수한 솔방울들의 끈질긴 저력. 그러니까 이 솔방울들이 끈질기게 버티고 있는 어떤 생명력을 신뢰해야 한다. 현대 문명에 의해서 자연이 파괴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솔방울 같은 끈질기게 살아남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 이어나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얘들아 어때? 사실 요 수필이 좀 어려운데 문제가 그렇게 어렵게 나온 건 아니어서 문제 풀 정도로만 알면 되는데 일단 뭘 보면 될 것 같냐면 지금 여기 첫 번째 문단에서는 소나무랑 우리를 대조한 것. 알겠지?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소비를 훨씬 많이 하면서도 소나무보다 뭘 이루지 못해 라고 얘기하고 소나무의 생명력을 얘기한 것. 그거 보면 되고 이 문단에서는 요 가치 있고 소중하게 여기는 대상 있잖아. 별이랑 소나무. 그거 생각하면 되고 소나무 소비에 대한 비판적 인식 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3, 4문단에서는 솔방울 생각하면 돼. 솔방울의 의미, 생명력, 어떤 척박한 환경에서 끊임없이 살아남는 힘 이런 거. 알겠지? 그리고 어떤 무한 경쟁 체제에 대한 비판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봐주면 될 것 같아. 그러면 문제를 보자. 문제가 38번부터였거든. 38번부터 좀 볼게. 가나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는 계절 변화를 통해 얘들아 이거 청춘 과부가였잖아? 계절 변화 없었고 나는 점층적 표현을 통해 사설시조 점층적 표현 있다고 내가 해줬는데 대상에 대한 예찬이 아니었어.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이런 식으로 자기가 이제 그렇게 시간이 지나도 임을 쫓아가겠다라는 거였지 예찬은 아니었고 다 방금 읽은 수필이 묻고 답하는 방식 없었고 4번 가와 나는 모두 열거 가하고 나의 열거 있다고 내가 다 짚어줬었지. 5번 가와 나는 모두 시간의 흐름에 따른 공간의 변화 없었고 됐니? 자, 그 다음 39번 A는 삼천리 약수 얘기한 거야. 장애물이었었지. 그 다음에 얘는 80리. 80리는 뭐였냐면은 이미 80리를 가더라도 나 쫓아가겠어. 이런 맥락에서 나온 거야. 해볼게. 1번 삼천리 약수. 임의 마음을 확인하고 싶은 아니고 A만 먼저 쭉 볼까? 화자가 가야 할 험난한 여정. 삼천리 약수 갈 수 있는 거 아니지?
4번 임에 대한 화자의 심리적 거리감. 이건 맞잖아. 못 만나니까. 못 만나니까 맞고 화자와 임 사이에 단절된 정도 맞지. 이제 8심리 보자. 2번 임과의 물리적 거리로 인한 화자의 절망감을 의미한다. 절망감이 아니라 8심리라도 가겠어. 못 미치더라도 가겠어. 라고 극복할 거라고 시련. 그러니까 자기가 극복해야 할 시련을 얘기하는 거니까 절망감은 아니야. 그 다음에 3번 이미 가야 할 시련의 길. 이미 가는 거 아니지. 화자가 쫓아간다고 했으니까. 그 다음 화자에 대한 임의 심리적 거리감. 임의 거리감. 이미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안 나왔어. 그 다음 5번 화자가 감내해야 할 고난의 정도 맞았었지. 그래서 답이 5번 이렇게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40번 요거 보기 읽어보면 되고 자 1번 가에서 조물이 시기하고 귀신조차 사정없다 에는 외부 요인으로 돌려 조물주가 시기했네 귀신이 이렇게 사정을 안 봐줬어 해서 나 말고 외부 요인으로 돌리는 원망 맞는 것 2번 어이글이 못 오나 무슨 일로 못 오나 에는 이 상황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애절한 정서 맞지? 못 온다고 생각하니까 왜 못아 무슨 일 있어서 왜 못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별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거야. 3번 사주팔자 그러한가랑 왜 이내 팔자는 왜 그리 주책 없어 에는 이별의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는 얘들아 사주팔자면은 어떤 운명이야. 내 팔자도 운명이야. 자신이 아니라 운명에게서 찾고 있는 거야. 이걸 자신이라고 볼 순 없거든. 그래서 3번이 답이고 그 다음 갈까 말까라고 하니까 복합적 태도 맞아. 그 다음 5번에서 창칼 도끼까지 닥쳐도 임을 안 따라갈 수 없어. 즉 임과의 이별을 거부하겠어 나 따라가겠어 라는 건 적극적 의지 맞겠지. 그래서 40번에 3번이고 요 40번 선지들 좀 잘 볼 게 중요하니까 그 다음 41번 마지막에 읽었던 현대수필 나는 인간이 이기적인 태도로 자연을 대한다고 여기고 있다. 어디서? 소나무 잘라가지고 경복궁 복원하려는 태도에서. 맞아. 2번 나는 인간 세상만 아니라 자연에도 무한경쟁의 논리가 적용되고 있다. 우리 했었지. 3번 당신은 내가 소광리 소나무 숲에서 바람직한 삶의 태도를 깨닫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요게 왜 맞냐면 얘들아 여기를 볼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당신이 가르쳐준 태백산맥 속의 소광리 소나무 숲에서 이 엽서를 띄웁니다. 네가 나한테 여기 알려줬잖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그런 계기를 나에게 마련해 주었다라고 해도 맞는 거야. 그래서 요거 맞다라는 거 좀 잘 알아두고 4번 나하고 당신은 살아남기를 포기한 남산의 소나무에 대한 인식 변화. 살아남기를 포기한 남산의 소나무. 이건 어떻게 나왔었냐면은 소나무가 자기가 살아남기를 포기하고 자신의 솔방울을 여기 더 이상 살아남기를 포기하고 솔방울을 달고 있다. 이렇게 나왔어. 그치? 여기까지만 나왔거든? 여기까지만 나오고 이거에 대해서 나의 인식이 어떻게 변했는지 당신이 어떻게 인식이 변했는지는 나오지 않았어. 그래서 답 4번이고 그 다음에 둘 다 대가를 치르며 감상하고 싶을 정도로 자연이 지닌 가치가 높다고 평가하고 있다. 별 하나, 소나무 하나, 뭐 만질 때, 볼 때마다 뭐 돈 얼마 이렇게 얘기했지. 그래서 가치가 높다라고 얘기한 것 맞는 것. 그 다음 42번 적절하지 않은 거고 보기도 읽어보면 돼. 1번 병풍에 그린 환개가 꽂고 운다는 실현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한 것은 실현 불가능한 상황 설정 맞지? 아, 이미 다시는 돌아올 수 없다라는 비극적 인식. 맞지?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한 것 자체가 아, 그렇게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게 불가능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 다음에 2번 가에서 구곡간장 썩은 물이 눈으로 솟아 9년이나 흐르고 한강이 되었다는 거 과장 맞지? 슬픔 부각 맞겠지? 3번 가의 견우직녀성은 화자의 처지랑 동일했나? 이거 기억나니? 견우직녀가 어디 나왔냐면은 여기 나오거든? 견우직녀 둘이 있고 얘네들도 다 둘이 있는데 나만 혼자 있어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 동일하지가 않아. 그래서 여기가 틀렸고 은행나무는 대조돼. 이건 맞지? 그러니까 견우직녀랑 은행나무 다 대조되는 거야.
그래서 3번이야. 동일한 지우고 대조된다라고 하면 다 맞거든. 그래서 그렇게 봐주고 4번 신발 한 켤레 토지만을 차지한 채 우람하게 서 있는 소나무들은 많은 소비를 하며 살아온 글쓴이 삶을 반성하게 하는 사물. 맞지? 5번 솔방울 한 개는 척박해진 환경에서도 희망을 품고 살아야 함. 이것도 맞겠지. 그래서 3번 해주면 되고 요 42번 선지들도 중요해. 얘들아 내가 이렇게 중요하다고 한 것들 있잖아. 40번하고 42번 선지들은 거꾸로 역으로 공부를 하면 돼. 공부해서 선생님들이 이제 선지를 변형하시니까 여기를 이제 변형하실 수 있거든. 그래서 선지를 역으로 공부하면서 가도록 할게. 너무 길었지. 내가 진짜 짧게 하고 싶었는데 어쩔 수 없이 또 길어지고 말았어. 너무 미안하고 너무 수고 많았어. 여기까지 할게.